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 나도 오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건 그 믿음이 큰 함정이었다는 겁니다. 최신 연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수의 80%는 생활 습관, 유전은 고작 20%뿐이라는 사실. 결국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 수명을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장수 체질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법을 이야기 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환자들을 만납니다. 원장님, 숨이 차는 게 그냥 나이 탓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심장과 폐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폐회복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모 어르신은 72세 때까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가슴이 답답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폐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꾸준히 하자 지금은 76세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이정순 할머니는 제가 권한 인터벌 걷기와 노래 부르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 50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숨이 덜 차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대화하면서 사회적 삶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심폐 기능은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니라 면역력, 활력, 생존력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 근력과 균형입니다. 흔히들 다리 힘이 곧 수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무릎을 굽혔다 펴며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혹은 30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지만 봐도 앞으로의 건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약하면 단순히 걷기 불편한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나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는데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버티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자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계단을 오를 때도 전혀 힘들지 않고 표정까지 밝아지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이 결국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깊은 숙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십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느냐, 적게 자느냐가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낮잠도 마찬가지입니다. 20분 이내로 짧게 자야 피로가 회복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런데 낮잠을 1시간 이상 깊게 자버리면 오히려 치매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오후 늦게는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십시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두뇌의 유연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뇌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83세 김영희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80이 넘은 나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정도로 성장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김성호 어르신은 은퇴 후 매일 비슷한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기억력이 약해지고 우울감까지 겪으셨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워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건반을 치면서 기억력도 회복되고 표정에도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학습과 도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치아와 씹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나 틀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저장력, 즉 씹는 힘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영양소 흡수가 떨어집니다.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결국은 면역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치매 위험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치아를 많이 보존한 노인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양치 습관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혀를 청결히 관리하십시오. 지나치게 부드러운 음식만 찾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챙겨 드십시오. 예를 들어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를 씹으십시오. 견과류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 혈류를 자극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장수 체질을 만드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다리 힘, 심폐 회복력, 숙면, 두뇌의 유연성, 그리고 씹는 힘. 이 5가지를 점검하고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유전보다 강력한 장수의 비밀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다리 운동을 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억력이 떨어져 걱정했지만 새로운 배움과 두뇌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건강은 작은 습관의 누적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순간 누구든 장수 체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는 것.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70대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건강과 자신감을 동시에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스스로 5가지 기준 중 몇 가지를 지키고 계신가요? 다리가 무겁다고만 생각하셨나요?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셨나요? 새로운 배움은 이제 늦었다고 단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생각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걸어보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씹고,
조금 더 잘 자는 그 순간부터 몸은 달라지고 삶의 에너지는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장수 체질은 특별한 사람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시고 장수 체질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